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내용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를 쭉 분류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제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하면서 나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에는 자, 아파트 등이 있고요. 아파트 등. 네,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그래서 공동주택에 어떠한 대상물들이 있는지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파트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5층 이상이죠. 그래서 아파트 등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좀 찝어드리면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으로 보세요.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인 것?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바닥 면적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일용품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그러니까 바닥 면적까지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근린 생활시설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 우리 기원. 자, 기원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거 해당되는 단란주점입니다. 그래서 기원이나 제과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린 생활시설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원, 그다음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여기는 조산원, 그다음 산후조리원, 자,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의원이나 치과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의료시설이 아니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한의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바닥 면적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닥 면적까지도.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연장, 또 종교 집회장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요. 이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던 게 여기 있네요. 무도학원은 제외라는 거. 그러니까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 무도학원은 뭐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도학원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독서실. 이런 것들도 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로서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인 것?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바닥 면적까지 포함해서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과 그거에 따른 바닥 면적이 얼마인지까지 같이 매치를 시켜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까 느낌상 나오죠. 공연장인데, 자, 공연장이 있는데, 아까 근린생활시설에 공연장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집회장도 있을 수 있고요. 관람장, 자, 전시장 중에서도 박물관 같은 경우, 미술관, 이런 것들, 문화관, 체험관, 전부 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리고 동식물원.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문화 및 집회시설도 있지만, 동물 및 식물과 관련된 시설도 있어요. 근데 동식물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물원. 자, 계속 이어서 자,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판매시설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판매시설에는 도매시장이나
뭐 소매 시장, 뭐 전통 시장 이런 것들이 판매 시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시설입니다. 운수. 자, 운수 시설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냐? 바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철도 및 도시 철도 시설. 여기 있죠? 철도 및 도시 철도 시설. 그리고 종합 여객 시설. 예, 그래서 운수 시설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 시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의료 시설. 자, 의료 시설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일단 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이걸 통틀어서 이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야?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여기서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리병원 중에서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노유자 시설. 그래서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과 어린이 또는 장애인 관련된 시설인데, 자, 일단 노인 관련 시설 있죠. 노인 관련 시설에는 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의료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의료 시설이 아니에요. 이건 노유자 시설입니다. 예,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동 관련 시설에는 뭐 아동 복지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도 노유자 시설인데, 뭐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이런 걸 통틀어서 장애인 관련 시설 전부 다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쭉 보시면 되겠죠. 노유자 시설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수련 시설도 한번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들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동시설이 있고요. 이제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은 이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에 업무시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피스텔. 자, 보세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될 것 같지만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바로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방서도 업무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을회관, 이렇게 변전소, 이런 것들도 업무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먼저 일반형 숙박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고시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 이때는 취사시설을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고시원이 바로 숙박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위락시설도 시험에 잘 나오죠.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무도장 및 무도학원, 그리고 카지노 영업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락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창고시설 나오죠.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가 창고시설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 중에서도 항공기 경납고, 네, 항공기 경납고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 주차용 건축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장, 그리고 뭐 정비학원, 그다음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 한번 쭉 보세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교정 및 군사시설 또 보시고요. 이제 방송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에 이제 전신전화국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전신전화국. 자, 느낌이 어때요? 방송통신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전신전화국. 이게 방송통신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데이터 센터도 방송통신시설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설로 추가가 된 거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발전시설 나와 있죠? 발전시설도 한번 쭉 보시고요.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뭐 장례시설. 자, 이 장례시설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옵니다. 장례시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한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지하 상가도 이렇게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하 상가. 그 다음으로 이제 지하구에서는 여기는 어떤 수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하구는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 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이 수치를 좀 기억하세요. 어떤 수치냐면은 자,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자, 폭이 몇 미터 이상이냐면 폭은 1.8m 이상. 요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폭은 1.8m 이상, 그리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이다. 이 세 가지 값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중 건축물. 국가유산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조항으로는 소방용품이 나와 있죠? 소방용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방용품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입니다. 소화설비예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는 소화기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던 내용들인 거예요. 소화기구, 그 다음에 소화전, 관창,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리고 유수 제어 밸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는 누전 경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그 다음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뭐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난 사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대가 있죠. 그리고 완강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입니다.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소화약제가 있죠. 소화약제. 소화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방염제. 그래서 방염액이나 방염도료, 방염성 물질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조항을 보시면 자, 이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해요. 자, 먼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먼저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기억하세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투척용 소화 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 수량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33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 시설, 그리고 발전 시설 중 전기 저장 시설 및 국가유산, 그리고 터널, 지하구 이러한 곳에는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어디냐면은 아파트 등과 오피스텔의 모든 층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아파트 등과 그리고 오피스텔의 모든 층 두 가지의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온 내용이네요. 세 번째는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입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옥내 수화전 설비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조건 중에서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그러니까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옥내 수화전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1000m 이상이라는 이 값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도 뭐 언젠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좀 암기하실 부분은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00m 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주 이 소화 설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바로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이냐면 층수가 몇 층? 6층 이상일 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죠. 복합 건축물이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냐?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이죠. 기억하세요. 복합 건축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은 제외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운동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자, 어떤 경우냐면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입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때 그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판매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설치하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 모든 층이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기억하세요.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실까요?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입니다.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 보시다가 이제 여기 보세요. 지하 상가입니다. 자, 지하 상가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여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보실까요? 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 모든 층이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까요? 교육 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항공기 경납고죠. 요 항공기 경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면적의 기준이 없어요.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항공기 경납고에는 무조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세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자, 몇 대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요 20대 이상이 요게 오답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20대 이상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개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이 5개 수화전 설비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 어떤 곳이 있냐면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자, 이때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러한 곳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자,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똑같습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이냐 수련시설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면적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되는 수련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이런 정도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비상경보설비입니다. 비상경보설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상경보설비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떤 대상에 관계없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 모든 층이다. 그런데 자, 이것도 잘 보세요. 괄호 안에 공연장의 경우에는 얼마다? 100제곱미터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로 면적이 더 좁아져요. 그 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는 500m 이상일 때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하고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터널 길이가 500m 이상. 그리고 이게 잘 나옵니다. 50명 이상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50명 이상. 기억하세요. 이게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어요.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 10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것도 스프링클러 설비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례 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자 이때는 연면적이 바로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이다. 그래서 연면적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자, 이러한 곳은 여기 또 있죠. 지하상가. 자, 이런 곳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및 군사시설 나와 있죠. 교정 및 군사시설 나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자, 이상인 경우에는 또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유자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자,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자, 터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몇 미터다? 1000m 이상입니다.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하구에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수량, 위험물인데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보시면 시각 경보기 나왔죠. 이 시각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서 단답형 또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각 경보기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을 대비하실 때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는 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 뭐 6가지를 써라, 뭐 9가지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많은 것 중에서 골라서 답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알림 설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